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보통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군산을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내일로 여행 중에 한번 와봤는데 그때 이후로 두 번째 방문이네요. 제가 최근 한 달 정도 영상을 안 올렸는데 특별한 일이 생겼거나 귀찮아서가 아니라 부동산 지역 분석하면서 임장 준비하고 실제로 다녀오기도 했거든요.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불인이다 보니까 임장을 한 번 가는데도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손품을 팔아서 지역을 정하고 지난달이죠. 4월에 다녀왔습니다. 이전에 다녀왔던 충남 임장이랑은 크게 다를 건 없는데 그때는 부동산 거래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정도였다면 이번엔 제가 직접 투자 목적으로 지역 선정과 아파트 단지들을 조사했고 혼자서 부동산을 3군데나 방문했다는 거죠. 투자 경험이 많은 분들은 아무 부동산에 가더라도 걱정이 없을 수 있는데 저 같은 초보자들은 부동산도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 카페 지역명을 검색하면 그 지역과 관련된 여러 카페들이 나오잖아요. 동네에 있는 부동산 중에 어느 부동산 소장님이 괜찮고 어디가 별로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아파트 단지 3군데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한 단지당 2군데씩 부동산을 미리 조사해놓고 군산으로 갔죠. 근데 원래는 부동산을 방문하기 전에 소장님과 미리 약속 시간을 잡아놓고 가야 하는데 처음 혼자서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내부를 둘러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미리 약속을 잡지 않고 주변 임장을 혼자서 해본 후에 시간이 되는 대로 부동산을 방문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로드뷰로 보는 거랑 직접 그곳을 걸으면서 보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수송동 쪽은 상권 형성도 되게 잘 되어 있었고 아파트 단지들도 제가 사전 조사 때 미리 골라놨던 단지들을 직접 걸으면서 둘러봤는데 비싼 단지는 왜 비싼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파트 겉모습도 좋긴 한데 활성화된 상권이랑 가깝기도 하고 또 단지 내부를 돌아다녀 보면 널찍하면서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었어요. 큰 공원도 되게 가까웠고요. 그리고 제가 골랐던 단지들은 다 초품화였는데 가장 비싼 단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만 운동장에 잔디가 깔려 있었어요. 잔디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학부모들이 그 학교를 제일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시간가량 3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아까 처음에 단지에 막 도착했을 때 제가 미리 찾아놓은 부동산들이 보였어요. 어차피 바로 들어갈 건 아니고 주변 임장을 다 해보고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막상 있다가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사실 부동산 들어가서 해야 할 질문이나 미리 알아둬야 할 사항 같은 것들은 공부를 해놓긴 했는데 제가 초보자인 걸 어차피 아실 테고 저는 숨길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들어가 보자 라는 생각에 군산 가는 버스에서는 마음이 편했는데 막상 부동산 앞을 지나쳐 갈 땐 떨리더라고요. 이따가 들어가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근데 그 떨림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2시간 넘게 걸어 다니니까 발도 엄청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몸이 힘들어지니까 긴장이고 뭐고 빨리 어디 들어가서 앉고 싶단 마음이 커져요. 그래서 떨림도 없이 첫 번째 부동산에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소장님이 나갈 채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고객하고 집 보러 가기로 해서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약속을 안 잡고 간 거니까 다음에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간단하게 물어보셨어요. 어떤 거 보러 오셨냐고. 그래서 저 ABC 단지 알아봤는데 전세 끼고 매매하려고 한다. 갭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바쁘신 것 같으니까 해당 부동산하고 가까운 B 단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돌아다녀 보니까 B가 제일 좋아 보였고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해당 단지는 갭이 제 자금보다 커서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어요. 확실히 네이버 부동산이랑 현장은 달랐고 너무 빠듯하게 예산을 짜면 나중에 난감해질 수도 있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조카 같다고 하시면서 두유를 챙겨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서서 잠깐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이래서 미리 전화를 드리고 약속을 잡고 가야 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에 갔는데 제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마침 C 단지에 그 정도 갭으로 매수할 수 있는 빈집도 있고 제가 조사하지 않은 다른 단지들도 있다고 하셔서 같이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장님은 첫 집을 보러 가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유튜브 하는 분 아니냐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유튜브요? 하니까 유튜브에 올릴 거 아니죠? 라고 하셔서 설마 내 유튜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 라는 생각에 당황스러워가지고 유튜브 안 한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영상을 보셔서 물어본 건 당연히 아니었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투자자인 척 하면서 소장님한테 얻은 정보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가격 정보나 집 내부를 유튜브에 올릴 생각도 없었지만 일단 처음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서 끝까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4번 정도 중간중간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친절하시고 잘 대해주셨는데 어쩌다 보니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네요. 제 영상에 어떠한 정보도 올리지 않았어요. 진짜 저는 투자를 위해 방문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소장님과는 4군데 집을 같이 봤는데 급매로 나온 건 없었고 확 끌리는 물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출 상담사분 연락처만 받고 나왔습니다. 집 4군데를 보는 것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빈집도 있었지만 거주하고 계시는 집도 봤는데 불인이라 그런지 눈치가 많이 보이고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많이 돌아다녀서 발냄새도 날 것 같고 편하게 쉬고 계시는데 방해하는 느낌도 들고 그랬습니다. 시간도 되게 금방 가더라고요. 원래 당일치기로 할지 1박을 할지 못 정했는데 다음날에도 부동산 한 군데를 더 들려봐야겠다는 생각에 1박을 결정하고 숙소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행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일 저녁에 알아봐도 게스트하우스 자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부 방이 없었어요. 4만원 이하인 곳으로 5군데 정도 전화를 해봤거든요. 결국에는 35,000원짜리 오래된 모텔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주변이 조금 시끄러웠는데 생각보다 편해서 다음에 군산을 방문한다면 또 들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세 번째 소장님과 집을 2군데 봤는데 전날 봤던 집들보다 조금 더 비쌌어요. 시세 조사가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터미널로 왔습니다. 세 번째 소장님도 정말 친절하셨고 제가 30대잖아요. 근데 투자자로 봤을 때는 어리게 느끼셨는지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게 기특하다고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다고 하시면서 노트도 주시고 터미널까지 차로 태워다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차 타고 터미널 가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사람들이 네이버 카페에서 소장님 칭찬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저도 찾아온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놀라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길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루에 하나씩은 꼭 좋은 일을 하면서 보내려고 한다 라고 하셨어요. 임장하러 와서 좋은 걸 배워간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1박 2일 군산 임장을 마쳤는데 한 번 방문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고 자본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원래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많이 내려갔잖아요. 계속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는 내려갔지만 매도를 하기에는 너무 많이 빠져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가 미뤄졌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 번 임장으로 매수를 하는 건 무모하다는 느낌도 들고 조금 더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